아이가 독해를 좀 잘하고 싶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능을 봤을 때도 그렇고 결국은 이 지문들을 잘 읽고, 일단 빠르게 읽는 게 물론 중요하지.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휘들인데, 사실 어휘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 그래서 가급적 어휘를 알면 독해하기 굉장히 유용한데, 모르는 경우에도 이 문맥을 좀 이렇게 듣고 이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초등 여름방학 시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정말 곧이네요. 저는 초등 유년간 방학에 빠지지 않고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독서, 그리고 어휘 공부를 위한 독해 문제집 풀기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영어 수학에 밀려서 독해 문제집 진도는 참 잘 안 나가지더라고요. 요즘 중고등 수능에 이르기까지 수학보다 국어가 더 점수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독해 지문의 수준이 그만큼 좀 높아지고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어휘력, 독해력은 꼭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다져줘야 합니다. 오늘은 책을 좀 건성 있는 아이, 또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 또 교과서 읽기를 잘하고 싶은 아이를 위한 초등 독해의 첫 시작을 열 수 있는 초등 독해 문제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문학 파트와 지식 파트 어휘를 고루 섭렵할 수 있는 세 번째 행성의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독해 시리즈인데요. 독해 훈련 제대로 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독해. 그 독해는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종종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인데 책 내용은 모르는, 즉 독해는 잘 안 되는 아이들 어떻게 해줘야 되나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글을 읽었는데 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해당 내용의 배경 지식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많아서 내용이 전혀 유추가 안 되는 경우죠. 세 번째는 바로 독해 훈련이 전혀 안 된 경우입니다. 배경 지식은 일단 독서로 쌓는 방법이 가장 좋긴 한데요. 다분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독서를 아이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배경 지식을 사실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해 지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배경 지식을 쌓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휘의 경우는 독서하며 따로 메모할 수는 있지만 이건 정말 쉽지 않고 독서 흥미도도 또 떨어뜨릴 수 있어서 어휘는 오히려 학습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습니다. 특히 해당 학년이 알아야 하는 교과 어휘는 문제집이나 트레이닝북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해야 하는데요. 이때 어휘는 한자 어휘들의 의미를 특히 정확히 짚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해 훈련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는 글을 읽고 또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 즉 전체 내용에서 중심 문장, 바로 글쓴이의 의도가 담긴 그 핵심 문장을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와 책, 독해 문제집은 각각의 용도가 다릅니다. 교과서는 개념을 익히기에 좋고요. 그리고 책은 사고력 증진과 배경 지식에 유익하고, 이 독해 문제집은 어휘를 학습하고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체크하고 또 중심 문장을 찾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기 때문에 이 셋 모두 잘 학습해야 독해력과 교과력이 좋아집니다. 첫 독해 문제집을 언제 접하게 해줄까 고민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초2부터 아주 가볍게 시작해서 초6까지 지문 수준과 속도를 지속적으로 올려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처음 독해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일단 부담이 굉장히 덜하고요. 무엇보다 독해 지문들이 좋고 또 핵심 정리 부분도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기에 어휘 정리도 깔끔하고 또 문제를 꼬거나 막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 않아서 초등 아이들이 첫 독해 훈련하기에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4가지 시리즈가 출시되어 있고요. 앞으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각 시리즈의 소개와 함께 활용 팁들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명작 독해백은 제가 초등 독서에 있어서 가장 추천드리는 책인 이 고전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독서의 중요함을 설파하고 계신 송재한 선생님, 이은경 선생님, 콩나물쌤 역시 적극 추천하신 독해 문제집이기도 한데요. 이 시리즈의 독해 지문은 좀 공들여 읽고 또 아이들이 관심 갖는 지문은 이렇게 원문책으로도 같이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편, 2페이지씩 독해를 하고요. 또 이렇게 쭉 이제 넘어가면 주말에 이제 할 수 있는 어휘 총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총정리까지 해주면 한 주 분량이 끝납니다.
총 이제 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작 고전 도서 이 100권의 지문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명작 지문들은 그 문장과 어휘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채점을 이렇게 다 한 다음에도 소리 내어서 한번 읽기를 하고 마무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 용어 독해 100입니다. 이렇게 초등 교과에서 배우는 이제 통합과학 안에는 뭐 생물,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생물, 물리, 화학, 지구과학과 함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첨단 과학 주제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교과의 개념어들, 어휘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필수 과학 용어 100개를 선정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독해학습도 되지만 과학 배경 지식을 쌓고 또 교과 어휘를 미리 공부하기도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과학 지식이다 보니까 지문의 신뢰성을 위해서 전문가 감수도 철저히 받았습니다. 이 과학 용어 독해의 어휘들은 사실 이렇게 한번 풀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개념어,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별도의 노트나 문제집 공란, 여기 낱말풀이로 적힌 부분을 꼭 따로 한번 적어보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익힌 지식을 말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것도 어휘나 지문을 오래 기억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인물독해 2 시리즈인데요. 이 인물독해 100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 핵심 인물들을 고루 다루고 있고요. 또 인물독해 100 플러스는 우리 초등아이들이 노래하며 줄줄 외우고 다니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노래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물사는 초등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인물을 중심으로 지문을 읽고 독해를 하다 보면 궁금한 인물이 생겨서 멘토로 삼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인물에 연관된 모든 장르의 지식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기에도 참 좋습니다. 인물 독해 100에는 뉴턴,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틴 루서 킹,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까지 과학, 예술, 인문, 사회, 인류 역사 등 위대한 인물들의 주요 업적과 위대한 노력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인물 독해 100 플러스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서 한국사 사건의 흐름과 함께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이 시리즈는 다 풀고 이 아래 핵심 부분을 이어서 쭉 다시 읽어보거나 써보면 한국사 공부까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속담과 사자성어도 들어있으니까 함께 꼼꼼히 익혀가시길 바랍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아이마다 어휘력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어휘력은 독해력과 교과력에 직결되다 보니까 힘들지만 어휘 공부는 꼭 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지문에서 어휘를 함께 이해해야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단원을 외울 때 그냥 단어만 외우면 잘 까먹듯이 이 교과어휘, 지식어휘 역시 관련된 내용과 그 어휘가 사용된 지문 맥락을 좀 같이 이해하고 익혀야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초등 2학년부터 초등 5학년 정도까지의 아이의 어휘력과 독해력 정도에 따라서 속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분량을 정하시면 좋은데요. 그 기본 하루에 2페이지인데 아마 빠른 독해가 되는 친구의 경우에는 하루에 2편에서 3편까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1, 2년 정도는 속도에 집착하기보다는 천천히 꼼꼼히 지문 읽는 연습과 함께 아이가 문제에서 요구된 사항을 끝까지 천천히 잘 읽고 푸는 연습을 시켜주시고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는 시점부터는 조금씩 빠르게 독해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저학년 때 아이들과 독해 문제집을 정말 잘 활용했는데요. 독해 문제집에 나온 어휘들을 그 종이사전으로 좀 힘들어도 찾게 하거나 또는 짧은 글짓기를 좀 추가해서 어휘를 오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또 지문 자체가 사실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씩 읽어보고 해당되는 내용을 확장해서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전 과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고 또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보다 정확히 꼼꼼히 읽는 습관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방학 기간 동안 하루 중에 특정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이라도 어휘를 계속 쌓아가게 하고 정확히 독해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면 방학이 끝날 즈음해서 아이의 어휘 수준이 확실히 나아졌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1년 정도 하면 사실 재학년의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독해력을 갖게 되는데 교과 수업도 상당히 쉬워지게 됩니다. 문제풀이와 정답 수준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고요. 독해는 핵심 문장을 잘 찾고 또 어휘를 정확히 이해하는 쪽으로 계속 훈련시켜 나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독해 방법들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정보란과 댓글에 오늘 특별 혜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4시리즈를 방학 특집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문학 파트와 지식 파트 하나씩을 좀 선택해서 2시리즈를 동시에 병행해서 독해하는 방법들을 추천드립니다. 독서 편식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이제 배경 지식을 쌓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교과목 전체를 고르게 좀 잘하려면 양쪽 다 관심 있게 독해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로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독해 지문을 통해서 잘 활용하고 지식도 쌓고 또 어휘력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독해 팁인데 아이들이 독해 푸는 거 되게 좀 귀찮아하고 싫어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아이들에게 또 오늘은 뭐 과학할래, 인물할래, 뭐 할래 이렇게 이제 하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독해를 장르별로 좀 섞어서 풀게 했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덜 지루하더라고. 이거는 그럼 너희 아이들이 풀어본 거야? 이거 아이들이 직접 풀어봤는데 내가 이제 풀어보니까 한 2학년부터 5학년까지 독해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6학년이 풀기엔 좀 쉬워. 근데 애들이 이제 독해 자체에 좀 익숙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해 지문을 열심히 안 보고 바로 풀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독해는 꾸준히 하기도 해야 되지만 독해 지문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도 다시 하게 됐어. 맞아. 그런 게 또 리딩 스킬이기도 한 거지.